자, 605페이지 건축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선은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 이러고 도로가 있고 여기 도로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러고 대지가 있다. 대지가 이렇게 중간에 대지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러고 있다 그러면 자 2번 대지를 기준 넣으면 2번 대지를 건축할 때 이 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선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치만 있습니다. 눈치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선은 인접대지 경계선이니까 옆에 대지 소유자와 합의하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선은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선은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건축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도로와 대지의 관계에서 대지와 대지 관계가 아니고 도로와 대지 관계에서 이 대지의 건축이 가능한 선이 어디냐? 여기까지입니다. 이 선을 보고 건축선입니다. 여기도 여기까지 건축이 가능하니까 이 선을 보고 우리가 건축선 그럽니다. 그래서 건축선의 원칙은 어디예요? 원칙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이게 건축선입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건축선을 넘어오지 마라. 그렇게 해놔야 도로교통의 원활과 도로가 잠식당하는 걸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밑에 2번 건축선 지정의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2번 예외. 소연업에 미달되는 도로에서 건축선은 소연업에 미달한다. 이제는 못 미친다 그러죠. 한문을 미달, 한글로는 못 미친다. 이렇게 지금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도로 소요된 몇 메타요? 4m. 자, 도로가 막혔어, 안 막혔어요? 막혔죠. 막히면 소요너비 몇 메타요? 길이 봐가지고 2m, 3m, 6m가 돼요. 이렇게 안 막히면 이 도로 소요너비 몇 메타요? 4m 이상. 이건 알아야 돼요. 자, 양측에 이러고 대지가 있어요. 가로 10m, 세로 10m다. 이 땅 면적 얼마입니까? 땅하고 토지하고는 같아야 달라요? 땅 면적, 토지 면적은 같은 뜻이다, 다른 뜻이다? 같은 뜻. 자, 대지 면적하고 같다, 다르다? 이것은 다른 거예요. 땅 면적 얼마입니까? 하면 가로, 세로 하니까 얼마입니까? 100제곱미터, 100. 이 도로벽이 몇 메터 이상 나야 돼요? 4m 이상 나야 되는데 몇 메타냐? 13m다, 13m. 4m 이상이죠? 건축선 어디입니까? 여기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대지 면적 얼마입니까? 대지 면적도 그냥 100 이러고 둘은 이러면 맞아지는 거예요. 이러면 맞아지는데 13m가 아니고 하나 떼버려요. 몇 메타입니까? 3m다, 3m. 소요 너비에 못 미치죠? 안 되죠. 이제는 몇 메타 만든다? 4m를 만든다. 왼쪽으로 뛸까요? 오른쪽 뛸까요? 공평해야죠. 중심을 잡아가지고 똑같이 2분의 1만큼 물러난다. 중심에서 양쪽으로 똑같이 2분의 1 물러난다. 2분의 1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여기서는 2m니까 두른 거 얼마 두른다? 50cm.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 된다? 9.5가 돼요. 9.5. 그럼 0.5가 밀려 들어왔는데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대지 면적 제외하면 이러면 이제 대지 면적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대지 면적은 95제곱미터다. 이러면은 땅 면적하고 대지 면적이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부 공부하면 토지하고 대지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절대 똑같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서로 다르는 경우도 있다. 이 토지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우리한테 땅 팔아달라고 내놨어요. 자, 우리는 을한테 중개합니다. 중개. 이 땅을 을한테 중개할 때, 자, 이 땅 면적 얼마라고 말할래요? 95제곱미터. 설명을 뭐라 해야 돼요? 땅 면적은 100인데 대지 면적은 95다. 그래서 면적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면적이. 그래서 95라는 얘기요? 100이라는 얘기요. 그럼 뭐라 말해야 돼요? 아, 땅 면적은 100인데 대지 면적은 95다. 그럼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게. 그 도대체 면적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한마디 하죠. 네가 살 때 너는 얼마 산다? 100을 사는데 이것도 네 땅인데 네 땅 맞는데 나중에 보다시피 도로가 여기까지 온다니까. 여기까지 도로가 국가에서 도로 설치하면은 수용 당하냐 안 당하냐? 당할 거 아니요. 그럼 네가 무슨 일 버틸 거 뺏길 거 아니냐고. 그때 이번 거 어차피 도로로 나중에 빠져나간다.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네 땅 맞다. 네 땅 맞는데 이게 나가기 전에 혹시라도 네가 건축을 하고 싶으면 100 곱하기 건폐를 하지 말고 95 곱하기 건폐를 한다는 뜻이다는 얘기요. 건폐를 만약 20%면 여기다 곱하기 0.2 하면 얼마 나오지만 20이 나오겠지만 여기다 곱하기 0.2 하면 얼마 나옵니까? 예, 19밖에 안 나오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요. 이런 개념이라는 걸 알고 설명해야 돼요. 자, 여기에 또 이러고 대지가 있습니다. 가로도 10이고 세로 10입니다. 땅 면적 얼마? 무조건 100. 땅 면적은 100. 자, 이 도로폭이 몇 메타 나와야 되는데? 4m 이상 나와야 되는데 3m밖에 안 됩니다. 반대편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선로부지, 철길, 경사지, 낭떠러지 이쪽이 후퇴가 안 됩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반대쪽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 4m 만큼 후퇴한 선, 이게 건축선인데요.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은 제외. 땅 면적 얼마? 100. 대지 면적 얼마? 9, 대지 면적은 90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할 때 저를 설명해야 돼요. 당신이 얼마 샀다? 100 사는데 건축할 때는 90만 대입한다. 나중에 10만큼은 이 부분만큼은 어차피 도로를 빠져나간다. 빠져나갈 때 너한테 보상해 줄 것이다. 그때는 소유권 넘겨주고 그 전까지는 네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신 건축할 때 이거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축할 때는 넘어서는 건축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예외해가지고 1번 자 소연너비의 미달이죠. 기억 도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 소연너비의 못 미치는 너비 도로인 경우 도로 중심선에서 소연너비의 2분의 1 물러난 선. 두 번째,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부지 그 밖에 이하 유사한 것이 있으면 경사의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요. 하나 더. 그러면서 이렇게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 그 다음에 2번. 2번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2번은 이렇게 지금 이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이 도로가 몇 메타냐 그러면 이 도로는 전부 다 10m입니다. 옆에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이렇게 대지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10m다 그러면 건축선 어디입니까? 당연히 도로와 대지 경계선. 건축을 할 때 이게 건축선이니까 이렇게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얘도 붙여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전부 다 붙여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도 이만큼 건축선까지는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건축선까지 이렇게 붙여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요. 이러다 보니까 도로가 10m인데 이게 지금 도로와 대지의 건축선 여기까지 바짝 붙여 건축하니까 시야가 좀 답답하다는 얘기요. 시야가 답답하니까 뭐라 하냐 그러면 자 도로가 있다. 몇 메타 도로냐? 10m 도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자 이 지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가 자 분명히 여기가 건축선이 맞는데 이렇게 건물을 바짝 붙어지면 시야가 좀 답답하니까 시야를 트이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현재 이게 건축선인데 이 건축선이 이렇게 뒤로 물리겠다 이렇게 이게 현재 법이 정한 건축선인데 내가 임의로 이렇고 물러놓겠다는 얘기요. 그러면 건축할 때는 이 뒤에다가 나오지 말고 이런 얘기요. 건축선은 넘어갈 수 없는 선이니까 나오지 말고 뒤에다가 좀 이러고 건축해가지고 좀 시야를 좀 키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만 가능하냐? 도시 지역에서 4m 이내에서 건축선을 후퇴해가지고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면적은 당연히 대지 면적에는 포함합니다. 대지 면적 포함하지만 건축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2번입니다. 2번. 특자지, 특자도 시군구 증장인 체크요. 지정하는 건축선. 기억. 특자지, 특자도 시군구는 시가지 않은 서 줄 거 놓고 시가지 않은 서 건축물 위치, 환경, 정비에 필요하면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번. 니은.
건축선 지정함 지체 없이 고시해야 돼요. 그 상식이에요. 고시하고 디귿 잡아요. 디귿. 어디에서 두 번째죠. 도시 지역에서 4m 이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저 밑에 미음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시민은 해야 된다. 그것은 상식이니까. 그래서 소요너비 이상 되는 도로에서도 건축선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도시지역에서 4m.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도로, 모퉁이 건축선, 그러면 각, 전제 그러는데, 자, 거기 보면 그 그림이 아주 잘 나왔어요, 지금. 제 그림이 잘 나왔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현재 뭡니까?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에는 뭐가 다녀요? 차가 다니고, 또 뭐가 다녀요? 사람이 다니고, 사람이 이러고 가다 직각으로 90을 딱 꺾을 수 있나요? 군대 갔다 오면 다 꺾어요. 가다가. 자, 차가 이렇게 직각을 꺾을 수 있어요? 차는 안 돼요. 그럼 도로폭이 좁으면 차가 이게 회전이 안 돼요. 회전하다 보면 100%를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회전을 원활을 이렇게 다 잘라야 돼. 이렇게 잘라야 돼.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 전부 다 뭐로 만들어야 돼요? 도로로 만들어놔야, 이렇게 해놔야 차량 통행이 원활해집니다. 자르기 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자르기 전에는 이 흰선이 뭔데? 건축선인데 이만큼 잘라내게 되면, 이만큼 자르게 되면 잘라가지고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토로, 각, 각입니다. 뿔각, 자른다, 자를 전, 제외시키는 거예요. 제외한다고 해서 가각전제. 출제 가능성 거의 없어요. 6월 달에 합격했다 생각하고 설명 딱 한번 해줄게요. 나중에 땅 중개하려면 말해야 되니까, 땅 면적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6월 달에 한번 설명합니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608페이지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입니다. 맨 밑에 3번 건축자. 아주 단순한 얘기요. 건축선이 뭐라고요? 건축 행위, 제한선, 건축 한계선, 어쩌지 마라, 선 넘어오지 마라. 그게 건축선입니다. 건축물과 담당은 건축선의 수직을 넘어선 이거죠. 자, 이거 건축할 때 이 선 넘으라고 넘지 말라고요? 넘지 마라고. 그게 뭐라고요? 건축선. 옆에서, 위에서 봤을 때,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습니다. 도로폭이 몇 메타냐? 10m입니다. 건축선은 여기가 이루고 건축선이 돼요.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하던 담장을 쌓았던 뭐 넘지 마라? 건축선 넘지 마라. 이 선 넘어가지 말고 이 선까지 이렇게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게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죠.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래야 된다. 땅 속에서는 이렇게 땅 속으로 가게 되면 지표 아래에서는 항상 건물을 건축할 때 뭐가 먼저 있고, 기초를 먼저 만들고, 기초 면적이 건물 면적보다 넓어야 하중을 균등히 배우냐, 얘가 튼튼하지. 건축선 넘지 마라. 똑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관광 천국이 될 거예요. 건물이 이러고 있겠어요? 끼우뚱 가겠어요? 이렇게? 가겠죠. 가다가 종종 넘어지 않으면 넘어지겠죠. 대한민국 가서 보면 건물을 전부 다 도로변 기우뚱하고 스릴 있잖아요. 지나는데 확 넘어지고 관광 천국이 될 것 같은데. 이래서 편신 기초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표 하에서는 땅 속에서 넘어갈 수가 있다. 두 번째, 차가 도로 위로 다녀, 밑으로 다녀. 예, 도로 정상적인 차는 밑으로 다녀, 위로 다녀, 위로. 한 사람이 끝까지 밑에 다닌다 우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차가 무슨 땅굴 파고 다니냐고, 위로 다닌단 말이에요. 아니 교수님 지하도로 있잖아요, 지하도로. 그럼 비정상적인 생각 좀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차는 도로 위로 다닙니다. 도로 위로. 그러니까 지하에 들어가면 상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넘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이래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지표하는 넘어도 괜찮다. 2번입니다. 도로면 높이 몇 메타? 4.5m. 도로에서 높이를 딱 재가지고 짝 댔더니 여기까지 몇 메타입니까? 4.5m입니다. 쫙 하게 되면 전부 다 이거는 4.5 이하죠. 이하.
4.5 초과. 건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닫을 때 현재 이 선이 건축선인데 이 선을 넘어가면 되냐 안 되냐는 얘기예요.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4.5 초과는 넘어가도 돼요. 4.5 이하는 창문을 열고 닫을 때 넘어가지 마라. 4.5라고 하는 것은 터널, 고가, 육교, 타임은 빨간색으로 차량 통과 높이 제한 나오죠. 높이 제한이 전부 다 몇 대요? 4.5m. 4.5. 4.5 이하에는 뭐가 다니고? 차가 다니고. 건축선을 넘어갔으면 곧바로 뭐고? 도로고. 도로는 뭐가 다니고? 차가 다니고. 궁금한 문 열고 이러고 내다봐라 이런 얘기요. 무슨 현상이 나오겠는가? 그래서 4.5 이하는 창문을 열고 닫더라도 건축선에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3번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얘는 은근히 답으로 잘 나와요. 단순하지만. 자, 큰 4장 건축물의 구조절입니다. 1번 X, 2번 X, 3번 거실 X. 넘어갔습니다. 610페이지 4절 X. 5절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4월달에 한번 해봅시다. 4월달에 한번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미씨. 경미는 말도 못하고 이제. 경미, 보시게, 고치, 방방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하려면 용도 지구 안에 건축 제한이 정리가 쫙 돼 있어야죠. 고도지구 높이 제한은 뭘 합니까? 도시군 관리계, 공항시설 보호지구, 항공법, 자연취락지구, 대통령령, 집단취락지구, 개특법, 개발진흥지구, 개발, 지구단위 나죠. 지구단위. 개발진흥지구니까 개발, 지구단위계가 개발계, 방화지구는 건축법. 그게 이제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에서 방화지구로 되어 있다고 건축법. 그러니까 4월달에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4월달에 질문했을 때 그거 다 못하면 또 못하는 거예요. 6월달에 합니다. 뭘 알아야 되니까.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612페이지 6절 지하층 중요합니다. 아주 잘 나와요. 지하층. 자, 지하층 개념은 중요하고 출제가 잘 됩니다. 자, 현재 우리는 몇 층에 있어요? 자신있게 몇 층에 있어요? 2층. 자, 우리가 있는 층은 지하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신있게 아닙니다. 왜 지하층이 아닙니까? 이제 또 그 말은 뭐예요? 왜 지하층이 아니에요? 네, 땅 위에 있으니까. 뭐가 땅 위에 있어요? 뭐가요? 바닥입니다. 바닥이. 자, 2층은 바닥이 땅 밑에 있고 여기는 바닥이 땅 위에 있는 거요. 바닥이 이렇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무슨 높이에? 2층 높이. 층. 지금 현재 우리 몇 층이라고요? 2층. 2층 높이는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여러분이 발 딛는 데서 3층 발 딛는데 그 높이가 2층 높이. 한 층의 높이는 한 층의 높이를 층고 그래요. 층고. 바닥 구조체 윗면이에요? 아랫면이요? 아랫면이요? 윗면이요? 윗면. 아니 슬라브 두께가 있으니까 여기가 아랫면이요? 윗면이요? 아랫면. 여기는 아랫면, 윗면이요? 윗면에서 윗면까지 이걸 보고 우리가 층고 그래요. 층고. 자, 그러면 지하층이 되려면 방 바닥이 땅보다 밑에 있죠. 지표면 이하인 층으로 바닥 지표면의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면 우리나라는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층 높이가 몇 메타냐? 4m다. 평균 높이가 몇 메타냐? 2m다. 거기서부터 지하층이다. 절반장이면 거기서부터 지하층. 그래서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계 체크합시다. 첫 번째 평균 높이 체크하고 두 번째 해당 층 높이 세 번째 2분의 1. 밑에 참고 설치
지하층 설치는 건축주의 재량상각이다. 즉 임의적 건축주가 지하층 파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이거는 의무적으로 파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3번 지하층 3년지 이상은 지하층은 연면적에는 포함하고 층수 산정에 제외하고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는 제외합니다. 좀 다시 한번 다시 할 거예요.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는 포함, 층수 산정할 때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 용적률 산정할 때도 연면적에서 제외 그럽니다. 그 다음에 7절 피난시설 이것은 6월달에 한번 봅시다. 613페이지도 6월달에 10년 가면은 지문 하나 툭 나오니까 그건 6월달에 614페이지 8절 X 615페이지 9절에 1번 X 2번 승용승강기 4월달에 혹시나 한번 해봅시다. 616페이지 4번부터 샤그리 X 617페이지 X 618페이지입니다. 지역지구간의 건축에서 1번 대지가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조치. 얘는 언제 하냐 그러면은 6월달에 합니다. 6월달에. 이것보다도 건축법 이 내용보다도 국계법 우리가 어려워서 아직 안 배웠는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의 땅이 있는데 면적이 얼마냐? 700제곱미터다. 분명히 필진 하나입니다. 필진 하나. 700제곱미터의 하나의 필지가 쫙 해가지고 300제곱미터는 계획관리지에 걸쳤고 이렇게 400제곱미터는 생산관리지에 걸치면 이거 건표를 얼마를 써야 돼요? 용적률을 얼마를 써야 돼요? 여기에다가 공장을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요. 시험 문제는 매년 나오고 국토계획법에서 했어야 되는데 국토계획법 설명을 안 했어요. 반드시 국계법 나오는 파트요. 근데 이 비슷한 게 건축법에 있으니까 국계법도 안 한 상태에서 건축법 뭔데? 건축법은 어쩌다 한번 나오고 국계법은 매년 나오고 국계법이 완벽한 상태에서 건축할 거니까 지금 하지 말고 내비두고 아무 생각을 내비두고 국토계획법 설명했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제가 제일 처음에 세종시 가가지고 그때는 중개 안 할 때 딱 있는데 도로가 있는데요. 이렇게 도로가 쫙 있어가지고 놀랐어요. 그 질문 받고 우리 사무실이 이러고 있다 그러면 들어가는 있게 현관이 있게 현관 딱 있고 여기 이렇게 소파가 딱 있고 테이블 소파 손님들 앉아 있고 소장이 상담하고 소장 자기 책상 따로 있고 부장 책상 따로 있고 직원 책상 2개 있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여기 가서 앉아가지고 소장 어떻게 상담한 거 보자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손님 둘이 딱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손님이 자꾸 위 땅을 샀으면 하는데 소장은 자꾸 밑에 땅을 미는 거예요. 분위기가 무슨 일일까 했더니 지금 이 지역이 도로 옆에 이렇게 해서 상업지역이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상업지역 쫙 해가지고 상업지역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상업지역 끝났어요. 쫙 해가지고 땅들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땅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땅들이 있고 땅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땅이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쪽은 뭐냐? 이쪽은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상업지역이요. 한 필지가 일부는 상업이고 일부는 주거에 걸친 거예요. 이쪽은 전부 다 뭐고? 주거지역. 전부 다 여기도 주거지역. 여기도 주거지역.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손님은 이게 1번, 2번, 3번, 4번, 5, 6, 7이다 그러면 손님은 2번을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 소장은 7번을 밀려고 애를 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곰곰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3번째 온 거예요. 한 번 와서 2개 보고 가고 2번째 와서 2개 보고 가고 3번째 결정을 낸 3번째 왔는데 그때 마침 저는 여기 나가 있던 거예요. 나가 있는데 막 둘이 설명하길래 둘이 이제 막 얘기하는 겨 조용히 듣고 있다가 그래 느낌이 손님은 여기에 꼽혔는데 소장은 여기를 밀고 있구나 분위기가 한참 그러다가 이분이 소장 뭐 무슨 얘기냐면 아니 우리 사장님은 될 수 있으면 이 땅이 좋다겠지 왜 이 땅을 밉니까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이 사람 땅에 대해 좀 알아요.
뭐라 했냐면 혹시 소장님은 이 땅은 자기 물건이고 혹시 이거 남의 물건 아닙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물건이면 스스로 다 받을 것이고 남의 물건 공동이니까 반 받을 것이고 100% 제대로 찍었어요. 제대로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소장이 내 생각에도 맞지. 당연히 얘가 좋지. 근데 소장이 이거 미니까 뭐라고 핑계댄가 보자 했더니 그게 아니고 사장님 원하면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둘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권해준 것은 얘가 너비가 전면이 도로의 접한 너비가 전면이 얘가 넓잖아요. 전면이 넓는 게 유리하다니까 절대 틀린 말 아니야? 틀린 말 아닌데 그래도 얘는 주거지인데 여기는 상업적이고 주거지가 상업적인데 그런데 자꾸 그래도 편하면 이거 하라고 그러면서 이게 더 좋다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딱 하냐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2번 필지 일부는 상업이고 일부는 주거지인데 저런 지역은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물어봤어요. 저런 땅 어떻게 쓰냐고. 그래서 제가 순간 수업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들이 실무가니까 나오긴 나오네. 100% 설명 못합니다. 이 내용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나 대충 큰 쪽 따라갑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고 그것은 100% 설명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긴장감이 드는 거예요. 저런 땅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이거 우리 김 수장 설명 못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저거?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기가 막히게 설명을 딱 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딱 있다가 선생님이 그러면 2번 필지는 어떻게 쓰는 거요? 일부는 상업이고 일부는 주거지인데 그러니까 그거요? 잘 봐요. 소장 뭐라는가? 그거요? 교수님 설명 좀 해줘봐요. 획 거기를 돌아가지고 저한테 휙 넘겨버리고 이걸 갖다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나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이분 한 얘기가 아니 DF님 교수님입니까? 그랬더니 예 우리 교수님입니다. 내가 이분한테 배워서 중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설명 좀 해줘봐요. 저야 설명하지 저야 설명. 아싸지. 그거요? 자 이거 좀 약간 좀 설명했는데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잠깐 설명해줄 테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 있겠습니까? 이때 그죠? 설명을 짜게 해주니까 못 알아먹어요. 질문을 해놓고 자기가 이제 난해한 거예요.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가 난처해요. 설명해줬는데 얼른 못 알아먹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도로띠 상업은 일반적인 건 330 기준 해가지고 330 이하가 있냐 없냐 있다.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하고 건축자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야?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도로변에 띠처럼 걸린 상업적은 660을 기준 잡아가지고 660 이하가 있으면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하고 건축자는 큰 적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해놓고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돼버린 거요. 그건 안 되고 그다음부터 이분이 질문을 해.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다가 이 땅 사는 거는 저리 가는 거고 근데 교수님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러면서 있잖아요. 내 친구가 잠실서 중개업 하는데 몇 년 하다가 거기서 중개업은 잠실서 안 돼가지고 또 압구정하고 그래. 잠실 어디요? 했더니 석천에서 말이래. 내가 거기 살았는데 또 석천에서 얘기 한 30분 더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둘이 친해졌어요. 둘이 친해지고 결국은 이 땅을 했어요. 이 땅을. 이분이 나중에 하니까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는 상업이 2번이 좋아요? 7번이 좋아요? 100% 저는 얘가 좋죠. 100%. 근데 얘가 좋다고 밀어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뭐야 이거 뭐 나 도와주는 거야. 방해하는 게 이것밖에 안 되잖아 지금. 그러면은 저는 얘보다 얘가 좋다. 설명해야 되는데 바로 얘가 좋아. 그럼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얘가 좋아 말할 수 없잖아요. 안 오니만 못하지. 왜 사무실 와가지고 오지 말아야지.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게 그러니까 사인이 잘 맞아야 돼요. 사인이. 내가 이거를 말하는 동안 어디였든 말하기 전에 알아서 둘 중에 한 명이 끼어들어서 그 말을 잘라가지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난감하지. 내가 눈치챘으니까 분명히 소장 여기를 미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지역 우리 사장님 땅에 대해 좀 안 것 같은데 내가 지역에 대해 좀만 더 설명할게요. 설명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어가지고 대화를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땅을 팔았어요. 이 땅 팔아서 이 땅에 수수료 3천 나왔어요. 3천. 세 번 만에 와가지고 이분이 사면서 뭐라 했냐 그러면 옆에 있는 동생 보고 너는 여기 살아.
이 동생이 수입자 카센터 한다고. 나는 이 땅을 살 테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동생 너는 여기 살아. 여기 원래 이 동생 땅 살았는데 동생은 여기 사세요. 나는 여기 살 테니까. 소장님 좋겠네. 둘 다 팔았으니까 웃으며 인정한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 테니까 그 대신 수익률 5% 맞춰요. 수익률 5%만. 수익률 5% 맞추라 그러는데 이게 금액이 이게 한 13억 이쯤 되는데 13억에 수수료 3점 받았으면 이건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땅 거래가 안 되니까 엄청 많이 받아본 거죠. 인정 작업 해가지고. 중개 수수료가 아니고 컨설팅으로 가게 되면 받을 수가 있어요. 수수료 가면 100% 날아가는 거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수익률 5%를 맞추는 5% 맞힐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정육점 합니다. 정육점 하는데 정육점에서 월세 얼마 받냐? 200 받아요. 어떻게 해서 5%를 맞출 방법이 대출 받고 뭐 해봤자 5%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분을 설득해서 뭐 합시다? 사장님 여유자금 좀만 있다 그러면 없다 가능하니까 저 땅 대출 받아서 건축을 합시다. 건축하기에는 수익률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건축을 한다 그러면 수익률 맞춰서 합시다. 건축하긴 싫은 거예요. 저 상태에서 맞추라니까. 아니 안 되는 거 어떻게 맞추냐고. 안 되는 걸. 그럼 결론은 뭐예요? 땅값을 갖다 확 낮춰야지. 월세는 200 정해져 있으니까 13억짜리 갖다 7억에 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뚝 떨어지면. 근다고 땅 팝니까? 안 팔고. 결국은 이 땅은 체결 못했어요. 끝까지 우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득이 안 된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서 공법 공부할 때는 시험 봐야지 이 생각하지 말고 합격했어요. 봐봐요. 여러분 이러고 질문했을 때 휙 덜었는데 제가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교수님 그런데 제가 없으면 그때는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잠시만요. 급한 자로 와가지고 빨리 들고 나와야 돼요. 자, 620페이지입니다. 620페이지 2절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등의 제한입니다. 1번 건폐율, 2번 용적률. 이거는 국토개법 시간에 했죠. 국토개법 시간에 다시 하는 걸로 넘어갑니다. 621페이지 3번 대지분할자입니다. 대지분할자. 3번 대지분할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얘도 은근히 얘가 나오는 스타일이 얘가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은근히 나와요. 이렇게 지금 건축물이 있는 토지 없는 토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뭐라고요? 토지, 있는 뭐라고요? 대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제를 합니다. 국토계획법에서 규제. 어떻게 규제하냐? 개발? 지구단위. 개발행위? 건물 터터터. 뭡니까? 거기 나옵니다. 건물 터터터.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은 국토계획법에서 허가받으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건축법에서 규제합니다. 어떻게 규제하냐 그러면 건축물이 있는 이 대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기타지역입니다. 기타, 주거기타, 상업녹지, 상업공업, 녹지 가지고 주거기타는 60, 상업공업은 150, 녹지는 200. 이 면적에 미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이 면적보다 작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우리 주거지역은 130이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주거지역은 건축물이 있냐 없냐? 있다. 그러면 130 미만 되는 분할은 금지다 이런 얘기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볼 일이고 이 암기하죠. 주거기타 60, 상업공 150, 녹지 200. 주거기타 60. 자,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대지 분할된 면적 얼마라고? 60. 60을 평수로 한 사람은 몇 평이요? 18평, 18평. 주거지역이면 주로 뭐 할 땅이에요? 집 짓는 거. 집 짓는다. 건축한다. 건폐율이 몇 프로입니까? 주거지역 최대 55, 66, 57, 70%, 최대 70%. 70% 하게 되면 자 건축이 최대 얼마 됩니까? 7, 8에 7, 7, 7, 8에 56. 그럼 얼마 그러면 12.6평 나오네. 12.6평. 이게 지금 뭐라고요? 주택 면적이 12.6평인데 저 12.6평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자, 평면을 봤을 때
평면을 봤을 때 이게 12.6평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현재 이게 12.6평짜리 주택이요. 그러면 12.6평이 어디까지냐 그러면 벽 중심입니다. 벽 중심. 벽 중심, 벽 중심, 벽 중심. 벽 중심 해가지고 뭐라고요? 12.6평. 그러니까 12.6 안에 이미 뭐가 들어왔다고? 벽이 반 들어왔다고. 아무리 뭐도 1.6평은 들어왔겠죠. 그럼 이제 실내 면적 몇 평입니까? 11평. 11평인데 들어오는데 현관이 한 반평 잡아먹었다고. 그러니까 현관이 반 잡아먹었다고, 화장실이 한 평 잡아먹었다고, 주방도 한 평 잡아먹었다고, 최소한 이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데 냉장고는 있을 것이고, 식탁은 있을 것이고, 몇 평 빠졌네, 이제? 하나, 둘, 셋, 넷, 4평 반 빠졌네. 그럼 이제 몇 평 남았습니까? 7평. 침대 하나 나와보면 6평 남았네? 이렇게 해서 6평 남는 거 6평인데 6평에서 내 가족이 행복하게 어밀점을 잘 살겠죠? 이러니까 면적이 60보다 더 작아지면 과연 이거를 갖다가 주거용 건물 지을 땅으로 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더 작은 것은 국가가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땅으로서 이용 가치가 없어지니까. 이것보다 더 작은 걸 허가받으라가 아니고 건축법은 금지예요. 금지. 암기해야 돼요. 주거기터 60, 상업권 150, 녹지 200. 이 숫자가 우리나라는 대부분 대지에서는 기준인데 기준. 대지에서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도시개발법 시간에 과소토지 환지 무정 배우죠? 과소토지를 늘려주든가 그런 거 하잖아요. 과소토지. 토정법 시간에 과소토지 너무 작으면 빼버린다 하잖아요. 과소토지 기준이 대부분 얘가 되죠. 우리나라는 얘가. 건축을 해야 되니까 얘가 기준 잡는 면적이니까 은근히 잘 나오니까 이 숫자는 암기해야 됩니다. 간단해요. 주거기타 60, 상업권 150, 녹지 200. 그 다음에 2번 이제 기타 관련 규정 걔는 6월달에 한번 설명할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4번 대지 안의 적용입니다. 4번 대지 안의 공지죠. 적용은 대지 안의 공지. 들어만 봐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도 도로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러고 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짝이 있으면 2번 필제도 보게 되면 이거 무슨 선이요? 건축선. 건축선에서 이렇게 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무슨 선? 인접대지 경계선. 무슨 선? 인접대지. 무슨 선? 인접대지 경계선. 물러나가지고 건축 이루고 하게 되면 안에 빈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대지 안에 공지, 빈 땅 남긴다.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6m 나오죠.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6m 이내 범위 내에서 후퇴해서 건축합니다. 그래서 빈 땅 남긴다. 그걸 보고 우리가 대지 안에 공지라고 합니다. 대지 안에 공지. 그래서 그런 제도도 있구나라는 거 알아놓고 그러면 이제 622페이지 5번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높이는 어떻게 제한을 받는가?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는 첫 번째 그냥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높이 제한이 있고 두 번째가 1조 등 확보입니다. 1조 등 확보 높이 제한. 그냥 높이 제한은 뭐냐? 그냥 높이 제한 이런 겁니다. 도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구역 뭐라고 했어요? 가로구역 배웠으니까 가로구역. 이 가로구역은 50m다. 그러면 이 블럭은 50m까지만. 이 블럭은 70m다. 70m까지만. 이 블럭은 몇 m냐? 아직 안 정해놨어요. 그러면 몇 m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저 50m까지 70m까지 첫 번째 높이의 최고가 지정 공고가 된 가로구역인지 최고 높이가 지정 공고가 되지 않는 가로구역 이로 구분한다고. 이게 최고 높이가 지정 공고가 됐냐 지정 공고가 안 됐냐. 지정 공고가 됐을 때 누가 어떻게 지정 공고하고 지정 공고가 안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높이 이전할 거고.
일조 등 확보 높이 제한 그러면 일조 등 확보 높이 제한 일단 이거 먼저 설명하고 이거 설명할게요. 먼저 623페이지 박스 밑에 1번 일반적인 높이 제한 일반적인 높이 제한 1번 가로격 단위 높이 제한 기억 A 허가권자는 줄거봐요. 허가권은 출자 아깝시다. 가로격을 단위로 대행이 정하는 계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거기까지. 그 지문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첫 번째 블럭 몇 메타라고? 50m. 그걸 누가 할 수 있다? 허가권자. 저거 50m 정할 때 심의할까 안 할까요? 상식 심의해야 하냐? 무조건 하는 거예요. 결정할 때는. 언제나 심의 없는 결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가권자는 가로길 단위로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런 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시험에 나와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보고 B 안중요 넘어가고 C 공람 심의 읽어봐요. 안중요 D 중요입니다. D 중요 답은 D가 됩니다. D가.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에서 용도 형태에 따른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아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블럭은 몇 메타 한다고요? 50m 하는데 자, 여기에 공동주택은 40m까지야. 업무용은 45m야. 판매용은 20m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도 있다고. 용도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니까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니은 철에 그 지금 안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개만 하면 돼. 두 개만. 허가권자는 가로격을 단위로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런 거 들어봤다. 두 번째, 같은 가로격에서 용도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놓고요. 2번 전면도로 너비 이한 높이 제한입니다. 전면도로 너비 이한 높이 제한 원칙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면도로 너비 그 말은 최고 높이가 지정 공고되지 않는 가로격이요. 예외는 거의 안 나오고 원칙이 나오니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지금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 도로, 대지. 자, 이게 도로 폭이 몇 메타냐? 도로 폭이 10m 도로인데 이 가로구역은 높이 몇 메타까지 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었을 때 자, 이게 건축선이죠. 도로와 대지 경계선 건축선. 건축할 때 이 선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을 때 자, 이런 데서 이런 데 있는 건물집은 이 높이가 몇 메타까지 갈 거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어디서 건축을 할 거냐 어디서 이 선까지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나는 이 선에 맞춰서 여기서 하겠다. 이랬을 때 이 높이는 몇 메타 가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 선까지는 할까 해가지고 이 선까지 하겠다. 이랬을 때 이 높이는 몇 메타까지 가냐? 그게 봅시다. 그게 원칙. 허가권자에 의한 높이가 정해지지 아니한 가로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부터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 수평거리 쳤고요. 1.5배를 넘을 수 없다. 1.5배 중요하니까 절대이지만 돼요. 1.5배를 넘을 수가 없다. 자, 도로가 10m죠. 건축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거리에 몇 배라고요? 1.5배. 너는 여기서부터 이 거리에 1.5배. 몇 메타가 있습니까? 15m까지는 할 수 있다. 15m. 근데 나는 여기서 건축을 안 할 거야. 여기서 않고 이렇게 10m 호텔에서 여기서 할 건데 여기서. 그러면 이 거리에 대한 1.5배. 그 지점부터 계산하니까. 몇 메타요? 20에 대한 1.5 몇 메타? 20 곱하기 1.5는 25 그러면 안 되고 20 곱하기 1.5는 얼마? 30. 이 높이는 얼마? 이 높이는 얼마 간다? 30m.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래 나는 띄운 김에 또 10m 더 띄웠다. 여기서 그러면 이 길이에 대한 1.5 30에 대한 1.5 이제 그럼 얼마요? 45. 쭉 가가지고 이 높이는 얼마요? 45. 자꾸 올라간다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선으로 끄면 선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선이 이런 식으로. 선이 이런 식으로. B금 아닙니까? B금 이걸 보고 우리는 사선 제한 받는다. 사선 제한. 삼성동 가게 되면 삼성동 가봤나요?
이런 건물 있어요, 없어요? 예, 가장 대표적인 사선전을 받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는 가로격이요.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는 가로격은 건축하고자 하는 그 지점에서 앞에 도로 반대쪽 경계선 수평거리에 1.5배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는 지금 몰라도 예외는 거의 출제 안 되니까 원칙 잡아요. 원칙. 그러면 자 이제 이거 설명했어요. 높이잖아요. 이건 설명 끝났어요. 최고 높이가 지정 권고된 가로격은 두 개 보였잖아요. 허가권자는 가로글 단위로 대리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고 높이 지정 권고할 수 있다. 그래 들어본 적이 있다. 같은 가로에서 높이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최고 높이가 지정 권고되지 않는 가로경 원칙 예외인데 예외는 지금 하지 말고 안 나오니까 원칙 건축하고는 그 지점에서 앞에 도로 반대쪽 경계선 수평거리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근데 나중에 이제 4월달 가게 되면 지금 건축법 개정된 내용들이 있는데 책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4월달 할 때는 그 부분 반영해서 다시 할 겁니다. 예외해가지고 원칙 1.5배 초과할 수 없다는데 예외적 글을 안 쓰는 지역이 이번에 몇 개 생겼어요. 그런 부분 지금 거기까지 해봤자 책에 있어도 어차피 설명 안 해요. 책 내용이 좀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책이 먼저 나와서 반영이 안 됐으니까 4월달에는 개정된 부분 다시 정리해서 쫙 프린트를 줄 테니까 개정됐는데 왜 설명 안 하지? 이름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설명 다 해줍니다. 분위기 봐가지고. 그 다음에 625페이지 1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자입니다. 1조 등 확보에 의한 높이자. 노트를 좀 봅시다. 노트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거기는 17페이지고 37페이지 거기입니까? 네, 그 몇 페이지요? 37페이지 맞나요? 32? 네, 31페이지 노트 31페이지 보면은 네, 31페이지 그 부분 펴놓고 설명 들으세요. 1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자는 이거 내용을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1조 등 확보 높이자는 무슨 얘기것은 햇빛 받고 삽시다. 햇빛 받고 지금 근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축물의 높이자. 건축물을 건축할 때 햇빛 보고 살자. 1조 확보 높이자 이 부분이 하는데 이것은 먼저 전국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그거 먼저 알아야 돼요. 전국은 자 용도 지역으로 전국을 분류합니다. 제일 먼저 무슨 지역이요? 제일 먼저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다시 무슨 지역이요?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주거지역. 여기를 밑으로 씁니다.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두 번째 상업지역은 다시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그리고 이제 공업지역도 있고 녹지지역을 많이 모르는데 녹지지역 어떻게 구분해요? 전용고, 일반고, 중고 녹지는 어떻게 구분해요? 그거 모르더라니까. 네, 보생자 그거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보생자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80, 100 하니까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자 도시적 그 다음에 무슨 지역이요? 관리적은 세 개인데 뭡니까? 개생복. 세 번째 농림지역. 네 번째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전국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가 이제 모든 토지에다가 뭐 하는데요?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건축물 종류를 몇 가지가 있다고요? 28가지가 있는데 전국의 모든 토지에서 그 28가지 건축물을 건축할 때 1조 적용받는 지역이 어디냐? 받는 지역도 있고 안 받는 지역도 있으니까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28가지 모든 건축물이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 건축이 안 되는 거는 굳이 따지지 말고 공장 뭐 안 되겠지 그건 들을 수가 없으니까 위락 안 되겠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건축물은 1조 확보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다. 그러면 전용주거 일반주거 뺀 나머지 준주거부터 해서 어디까지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모든 건물이 받는 것이 아니고 딱 하나만 받습니다. 뭐만 받아요? 공동주택만 28가지 중에서 공동주택만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여기에서 이제 자 중심상업하고 일반상업은 중심상업하고 일반상업은 모든 건물이 1조권 적용을 안 받아요.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토지 이용들 최대한 높여야 되니까 건물이 높게 가야 되니까 중심상업 일반상업에는 공동주택을 지었다 하더라도 1조권 그런 말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지역은 1조권 쓰는 지역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전용주거 일반적으로 무슨 건물? 모든 건물이 1조 적용받고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모든 건물이 안 받고 나머지 지역은 뭐만 받는다? 공동주택만 받는다. 먼저 이틀을 먼저 잘 잡고 이틀을 먼저 잡아줘야 이걸 이해를 해야 자 그러면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는 원칙 어떻게 하고 예외 어떻게 하고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잠시 쉬고 여기서부터 다시 합시다. 쉬고 이 부분은 쉬우면 안 돼요. 쉬고 다시 합니다.